제8기 응시배 준결승전 3분기 1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 과연 이 수혜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 중에 어떤 선수에게 우위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상대 전적으로 놓고 보면 스웨 선수에게는 6승 3패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스웨 구단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 리그에서 같은 팀에 있었어요. 스웨 구단이 신인이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 스웨 구단을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실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상대 전적에서 많이 앞서고 있지만 최근에 스웨 구단이라면 이세돌 구단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세돌 구단 탕웨이신 구단에게는 1승 2패 열세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세돌 구단이 삼성화재 결승에서 탕웨이신 구단에게 0대2로 패한 적이 있죠.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네. 네, 한국랭킹 1위 박정환 구단 오늘 중국의 두 선수와는 팽팽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스웨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많은 만남이 있었죠. 예전에는 박정환 구단이 스웨 구단에게 좀 약하다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공식 시합도 그랬고 또 국가대표팀에서 교류전을 가도 항상 스웨 구단에게 좀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그 후에 상대 전적을 따라잡으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박정환 구단이 스웨 구단을 좀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결을 펼치고 있는 한국 두 선수의 중국 선수와의 상대 전적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구 일단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착수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탕웨이신 구단과 스웨 구단 반대편 조의 대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랭킹 2위의 스웨 구단과 중국 랭킹 8위의 탕웨이신 구단의 대결입니다. 중국 랭킹이 사실 1위에서 10위까지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자주 바뀌기도 하고 1위에서 10위까지의 선수는 누구나 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실제 이 이세돌 구단의 라이벌로 불리는 구리 구단이 현재 중국 랭킹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뭐 저우루이양, 천야오에 이런 중국을 대표하는 강자들, 뭐 터자씨도 있고요. 세계 대회에서 우승 맛을 본 선수들이 중국 랭킹 10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웨 구단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예전에 LG배 결승에서 한국의 원성진 구단과 만났을 때 이 결승전 대국을 앞두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논어를 읽는다라고 했던 인터뷰가 논어를요? 네, 기억에 남습니다. 보통 기사들은 어떤 걸 하나요? 큰 시합 전에요. 그 선수들마다 다르죠. 일례로 탕웨이신 구단을 예로 든다면 탕웨이신 구단은 항상 시합 전에 이어폰을 꽂고 있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 수영 선수들이 경기 전에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탕웨이신 구단도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선수들마다 자기 관리는 또 그 스타일이 다 다른 면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비교적 중국 선수들이 그런 특징적인 무언가를 통해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면 오늘 대국하는 박정환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은 시합 전에 별다른 그런 행동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소 때랑 꾸준히 행동을 하나요? 네, 이세돌 구단은 큰 시합을 앞두고도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고 주위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뭐 농담도 하고 하면서 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박정환 구단은 조금 말수가 적은 편인데 시합을 앞두고도 그냥 조용히 혼자서 뭐 사색을 즐기는 그런 류의 행동을 합니다. 네. 스웨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의 초반 포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도 참 자주 만납니다. 특히 세계대회에서 같은 중국 선수인데도 자주 만나요. 또 재미있는 점은 늘 준결승에서 번기승부로 만납니다.
그렇죠. 지금 사진의 배경을 보시면 떠오르는 대회가 하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 두 선수가 두 차례 만남이 있었고 한 번은 탕웨이신 구단이 이기고 한 번은 스웨이 구단이 이겼습니다. 두 선수의 세계대회에서의 성적, 삼성 상패 박빙의 승부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탕웨이신 구단이 스웨이 구단에게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그때 그 결승 상대가 이세돌 구단이거든요. 이세돌 구단까지 이기고 결국 우승컵을 들어 올렸죠. 네, 그 우승으로 또 구단이 된 선수고요. 네. 그 후에 다시 한 차례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 두 선수가 만났고 이번에는 스웨이 구단이 탕웨이신 구단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갔는데 그때 스웨이 구단은 현재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에게 결승에서 패했습니다. 네, 오늘 두 선수는 삼성화재배가 아닌 제8기 응시배 준결승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두 선수 중에 누가 올라오더라도 결국 결승에 한 자리 티켓을 확보한 한국 선수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선수들이고 기풍으로 말씀드리면 탕웨이신 구단은 단단하게 자신의 형태를 구축을 하고 나서 상대의 약점을 찔러 들어가고 이 노림이 강한 기풍입니다. 그리고 스웨이 구단은 굉장히 치열하죠. 치열하고 좀 뭔가 강하게 두는데 그 강하게 두면서 왠지 약점이 있을 듯 한데 그 형태를 수일기로 커버하는 선수입니다. 약점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없는 곳이 되는 거죠.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 대국자가 못 파고드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스웨이 구단의 바둑을 보면 위태로운 듯한데 늘 그러면서도 정확한 수일기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탕웨이신 구단은 어떤 선수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노림이 강하다는 것이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 무너지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이 최철환 구단이 탕웨이신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었고요. 그때 내용이 잘 무너지지 않는 탕웨이신 구단, 게다가 상대 전적에서 상당히 뒤처지던 최철환 구단인데 그냥 쉽게 이겼습니다. 쉽게요? 네. 그 바둑의 내용으로 보면 최근에 탕웨이신 구단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탕웨이신 구단답지 않은 내용이었던 거죠? 네. 네, 지금 우변에 하나만 침입을 해두고 나서 우변을 지켰고 이제는 스웨이 구단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받아두었고요. 지금 이 응수타진이 참 재밌습니다. 이 교환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여기를 받으면 백도 아마 큰 자리를 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흑이 침입을 하면 스웨이 구단은 이제 위로 붙여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이미 이곳까지 지켜진 마당에 백이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둘 필요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곳에 흑돌이 없을 때 만약 붙인다면 그때는 이곳을 흑이 넘어가는 자세가 나오는 순간 지금 백돌이 두 곳에 없죠. 그 순간 흑은 여기를 지켜야 할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네. 탕웨이신 구단이 먼저 침입을 해서 위로 붙이면 바로 움직이고 아래로 붙이면 한 템포 늦춰서 백을 지키게 만들고 선수를 잡겠다는 그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치열한 바둑을 구사하기 때문에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두 선수가 지난해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 만났을 때 마지막 3국에서의 내용은 제가 지난해 봤던 그 어떤 대국보다도 머리 아픈 그런 바둑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난타전을 즐기는 선수들입니다. 네. 두 선수가 또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뭔가 상변에서부터 이 난타전의 향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의 느낌으로는 만약 박정환 구단이 결승에 진출을 한다면 탕웨이신 구단보다는 스웨 구단과 만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세돌 구단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네. 그 상대 전적과는 반대로 이세돌 구단이 탕웨이신 구단과 만나는 것이 낫지 않나.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선 이 최근에 전적을 봐도 그렇고 박정환 구단이 스웨 구단에게 최근에는 좀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탕웨이신 구단에게 이세돌 구단이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패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 이세돌 구단은 워낙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논외로 치고 그 이후에 다시 한 차례 세계대회에서 만났을 때 완벽한 내용으로 탕웨이신 구단을 몰아붙였던 점, 그런 것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이세돌 구단은 탕웨이신 구단, 박정환 구단은 스웨 구단과 만나는 편이 좀 더 승산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참 그렇게 만날 확률이 어떻게 짜여져야 될지. 네. 일단 오늘 1국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사실 번개 승부에서는 1국을 가져간 쪽이 많이들 우세해지잖아요. 특히 3번기이기 때문에 뭐 확률상으로도 그렇고 그 수치상의 우세보다는 1굴 가져간 쪽이 아무래도 심리적인 편안함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수치보다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런 좁은 곳도 또 파고드나요? 네, 정말 탕웨이신 구단답습니다. 지금 저런 점이. 보통 이제 우측에 있는 101점을 흙이 제압을 했고 그 벽을 바탕으로 이 한 점을 눌러갔기 때문에 네. 흙은 이쪽을 얻었고 백은 이쪽을 얻었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전개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라면 탕웨이신 구단은 그런 인정해주는 것이 없어요. 거기서 또 한 번 파고들고 이 한 점을 이제 살려 나오겠다는 겁니다. 저런 식의 실전적인 감각이 탕웨이신 구단 바둑의 특징입니다. 붙여서 받아도 막히는 자리는 아닌가요? 이쪽을 끼우면 끊고 이을 때 이렇게 한 점을 잡아서 중앙 쪽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백이 덮어 씌울 수 있는 자세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탈출은 가능해 보입니다. 방금 전에 백이 한 칸 좌측으로 덮어갔다면 네. 찌르고 이제 우측을 끊고 나서 여기를 틀어막는 순간 오히려 이 105점이 수상전에서 좀 부족해 보입니다. 탕웨이신 구단이 일단 탈출하는 자세는 만들어냈죠. 네, 중앙으로 한 칸 뛰어갑니다. 결국 이 중앙 쪽으로 흙이 나왔기 때문에 상변에서 중앙으로 탈출하고 지금 중앙 쪽에서 행마하고 있는 저 흙돌은 뭐 거의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스웨 구단도 저 흙돌을 추격하면서 지금 좌측에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탕웨이신 구단이 저 백 모양을 그대로 지어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쪽 부분에 다시 한번 파고들었을 때 이제 그쪽의 공방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모양을 키워가죠.
바둑에서 저런 식으로 5선, 6선으로 집인하는데 침입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그 타이밍은 어떻게 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침입이 가능할지. 침입을 안 하네요. 이렇게 두고도 흑이 승산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켜둔다면 집 모양이 엄청난데요. 네. 조금 약하게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약하게 둬도 상당한 집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스위의 구단은 확실히 기보로 봐도 그렇고 이 선수가 이 약하게 둘 수 있는 선택과 강한 선택이 있을 때 뭐 정말 100% 이겨있는 바둑이면 약하게 둘 수 있습니다만 웬만한 경우에서는 강한 선택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고 또 들어와요. 네, 확실히 탕웨이신 구단의 바둑은 좀 음침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저수 애매하죠. 네. 여기를 둘러싸면 안에서 살리러 가겠다는 거고 이쪽으로 공격을 가면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좀 득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살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 흑이 저 교환 자체가 별로 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밀고 들어갔을 때 원래는 뭐 이런 부분에 마늘모를 가고 치받고 뭐 이쪽에 노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면 손해예요. 네, 저도 탕웨이신 구단과 이 세계대 16강 산차례 둔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느낌도 딱 이렇습니다. 좀 음침합니다. 뭔가 내가 보지 못한 어떤 노림수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실전적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네. 그런 류의 바둑이죠. 지금 딱 수혜 구단의 진영을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형태죠. 네. 그리고 이 탕웨이신 구단의 대국 매너에 대해서도 사실 한국에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탕웨이신 구단이 좀 이렇게 행동이 많죠. 뭐 바둑두면서 계속 목을 막 돌린다거나 중간에 뭐 이제 눈을 감고 좀 이제 명상을 하거나 혹은 장기전에 대비해서 피로를 없애는 선수는 많은데 탕웨이신 구단은 들어 눕는 듯한 자세로 또 그런 제스처를 만드니까요. 그래서 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탕웨이신 구단에게 느꼈던 점은 그냥 이 선수가 어떤 악의가 있어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선수는 솔직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그냥 드러내는 류의 그런 선수라고 제가 느꼈고요. 저와 같은 느낌을 김지석 구단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행동이 좀 큰 편이라 그런 우수수에 오른 거일 수도 있겠어요. 상대에게 좀 피해를 주긴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의도적인 피해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그냥 색깔인 거죠. 그냥 표출하는 거죠. 악이 있는 없는 그대로. 행동이죠. 네, 계속 백진영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지금의 이 과정은 수가 날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이쪽 부근의 백돌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수는 잘 안 날 것 같은데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일단은 백이 이런 곳에 끊어오는 것을 없앴죠. 이렇게 한다면 두 점 잡는 것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그런 쪽의 중앙으로의 이득 그리고 나중에 이 세 점을 놓고 따낸다면 집으로의 약간 이득. 탕웨이신 구단이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득을 보고 나서 결국은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좀 하겠다는 그런 작전으로 비춰집니다. 그럼 지금 귀에서나 변에서 이러한 진행은 손해가 되는 건 아닌가요? 손해가 될 수도 있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악수니까요. 탕웨이신 구단이 가능했다면 이 교환 없이 여기를 끊어서 실전처럼 진행이 된다면
뭐 가장 좋았겠습니다만 탕웨이신 구단의 생각은 아마 이 흑돌의 교환이 없다면 끊었을 때 백도 이렇게 받아주진 않을 거라는 판단으로 실전의 진행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네, 끊임없이 뭔가를 활용을 하죠. 네. 그래도 집이 꽤 많이 굳어지긴 했습니다. 나중에 이곳은 여기를 흑이 두고 백이 뒤로 있는 진행인데요. 10집에 20집, 30, 40, 43. 백집이 한 53집은 확보가 됐습니다. 이곳까지 한다면 60집 이상은 확정가라고 봐야 돼요. 흑은 이 선까지 확실하다면 30집이 조금 넘습니다. 합쳐서 35집 정도 날 것 같고요. 네. 귀에 맛이 없다면 흑은 다 합쳐서 60집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확정가로만 본다면 하변에 침입도 남아있고, 지금 제가 여기를 다 집으로 셌을 때 이제 그 정도니까 침입도 남아있고, 이쪽 부분에 이 한 점을 이용하는 뒷맛, 이런 것을 본다면 확정가 면에서는 백이 확실히 좀 앞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벽을 바탕으로 탕웨이신 구단이 이 백도를 공격 갔을 때 그 공방이 승부처입니다. 네, 이 좌변에서의 진행, 탕웨이신 구단 상변을 공격하기 위한 이 사전 공략이 될 텐데요. 네, 지금 상변 쪽에 백도에 어느 정도의 공격이 가능할지 그런 점은 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형세를 한눈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탕웨이신 구단이 좌변 쪽에 백 모양을 굳혀주면서 이런 식으로 뭐 5선이나 6선으로 집을 지어주고 나서도 형세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집을 그대로 지어지는 경우를 못 보셨다고 말을 하자마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보통 바둑에서 4선으로 집을 구축해도 집을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 4선이라면 이런 식으로 집이 된다면 하변에 집을 잘 지었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5선으로 두었고 게다가 6선으로 한 번 더 올라왔는데 그 집을 굳혀 주었으니까요. 이런 작전은 흔히 볼 수 있는 작전은 아닙니다. 아마 탕웨이신 구단이 이 상변에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백돌이 좀 엷어졌고 그런 부분에 좀 만족을 하면서 지금 이쪽을 지어주고 공격을 간다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있겠죠. 과연 그런지는 좀 수순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집으로는 수혜 구단이 좌변 쪽 많은 집을 확보를 했고요. 이제 탕웨이신 구단은 상변의 백돌들을 노려가게 되겠습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준결승 3번기 1국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합니다. 네, 오늘 8회 응시배 준결승전뿐만 아니라 제6회 황룡사상 등배 세계 여자바둑 단체전 중국의 위지은 선수와 한국의 최정 선수의 마지막 대국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이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쪽이 그 국가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두 선수 양 팀의 주장으로서 오늘 마지막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두 선수는 숙명의 라이벌이죠. 나이는 최정 선수가 조금 위입니다. 최정 선수가 국내 여자 바둑계에서는 무적입니다. 적수가 없고 위협을 가할 정도의 상대도 사실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유독 이 중국의 위징 선수만 만나면 조금 작아지는 최정 선수입니다. 네. 그래도 지난해 최정 선수가 좀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위징 선수에게 좀 승리를 하는 법을 약간 깨우친 듯해 보였었는데요. 그 두 선수의 만남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상대 전적인데요. 처음 이 두 선수가 만났을 때 최정 선수가 거의 이기지 못했습니다. 계속 연패를 당하다가 그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이제 작년과 재작년쯤인데요. 네. 오히려 역천적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최정 선수가 극복을 한 듯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3연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징 선수가 6연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최정 선수가 4연승. 또 올해는 위징 선수가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두 선수 평소에는 그 구리구단과 이세돌 구단처럼 아주 친한 사이이고 네. 실제로 두 선수가 이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서 서울 부강탁스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같은 팀원이기도 하죠. 중국 여자 랭킹 1위 위징 선수와 한국 여자 랭킹 1위 최정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는 최정 선수가 6승 10패입니다. 네, 지금 초반에 변형 미니 중국식을 최정 선수가 들고 나왔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기풍으로 보면 최정 선수가 초반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것은 국가대표팀 코치들 내에서 계속해서 최정 선수에게 주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징 선수의 바둑은 굉장히 노련합니다. 이 선수가 단단하게 두면서 견실하고 좀 쉽게 처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좀 이득을 보는 스타일인데요. 네. 최정 선수가 위징 선수에게 좀 패할 때 내용을 보면 일단 초반에 좀 실패를 하고 바둑이 좀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최정 선수의 이 초반은 좀 의욕적인 출발이 많거든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한번 이렇게 둬볼까 해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위징 선수를 만나면 이렇게 한번 둬볼까 해서 뒷수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최정 선수 하면 이 중반전부터 굉장히 강한 힘을 보이는 선수라는 건데요. 최정 선수는 3연성도 두고 그리고 좌상기에 저런 형태의 정석이 되었을 때 남들이 다두는 있거나 호구 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눈목자를 두고 나서 중앙전을 전개하는 바둑도 많이 둡니다. 네. 그런 식의 좀 의욕적인 출발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욕적인 출발은 사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작전이 될 수도 있고 좀 허무하게 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적극적인 작전이 좀 빛을 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적극적인 작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여기 이렇게 협공하는 수 흔히 볼 수 있는 수는 아니죠. 네. 보통이라면 뭐 이쪽 부근에 날일자를 둔다든지 무난하게 진행을 시켜야 하는데 뭔가 일단 돌이 좀 중앙 쪽으로 향해요. 바둑에서 이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둘 수 있고 저렇게도 둘 수 있다. 그런 장면이 참 많은데 항상 그런 선택에 있어서 최정 선수는 좀 더 전투적인 선택을 하고 좀 더 돌이 중앙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한국의 마지막 선수로 오늘 최정 선수가 의징 선수와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박정상 해설위원께서는 최정 선수와 얼마 전에 또 대국을 치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느낌도 그 초반에 좀 도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셨나요? 네, 제가 최정 선수와 바둑리그에서 대국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점도 최정 선수가 초반만 보완한다면 뭐 여자 바둑계뿐만이 아니라 이 네. 남자 바둑계 선수들과도 충분히 대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겨룰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면 최정 선수가 LG배에서도 그랬죠. 그 중국의 강자들을 연이어 격파할 때 중반에 좀 역전승이 많거든요. 확실히 중반력은 탁월한데 초반이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바둑은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저보다 최정 선수가 더 부담을 가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워낙 이 바둑 리거로서의 데뷔전 최정 네. 선수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날 악역이었는데 끝까지 악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쵸. 최정 선수가 또 바둑리그, 여자 바둑리그에서 활동을 했지만 또 남자 바둑리그에서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좀 기사도 많이 나고요. 인터뷰 내용도 최정 선수에 관한 내용이 참 많았었어요. 그날 최정 선수와 제가 대국을 할 때에도 평소에 이 바둑리그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그 기자분들도 와서 주로 최정 선수를 카메라에 담아 가시더라고요. 그 최정 선수가 그런 주변의 기대, 그리고 사실 랭킹으로는 최정 선수가 바둑리그에 뽑힐 랭킹은 안 되죠. 그러니까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물론 높은 그 평가를 받고 뽑히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랭킹으로 자신보다 높은 선수가 있음에도 자신이 뽑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또 뭐 여자 바둑계를 대표한다는 부담감, 그런 것이 오히려 최정 선수의 좀 바둑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독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차츰 익숙해진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의 재능 자체는 바둑계에서 의심하는 프로는 없습니다.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네. 상식적으로는 원래 최정 선수와 만나는 기사들이 좀 부담을 가질 법한데 네. 저는 그날은 그래도 편안했습니다. 제가 이기는 게 이변이니까요. 겸손하시네요. 네, 지금 초반에 최정 선수가 백의 두 칸 사이를 눌러가면서 네. 결국 이런 식의 바둑은 우상기의 한 점은 어느 정도 다치지만 하변에 흙 모양을 키울 때 많이 사용되는 보석입니다. 일단 최정 선수의 작전은 모양을 좀 크게 보겠다. 이건 것 같네요. 육회를 맞이한 황용수 쌍둥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대회 정보입니다. 1차전은 4월 달에 펼쳐졌고요. 2월 달은 6월 4일부터 속개됐습니다. 네, 이 대회 방식이요. 농심배와 똑같습니다. 그 남자 기전이긴 합니다만 농심배와 똑같이 한국과 중국, 일본 각 5명의 선수가 선발이 되어서 연승전으로 치러지게 되고요. 이번 대회에서는 초반에 김채영 선수가 4연승을 하면서 한국이 많이 앞서 나갔지만 이제 후반부 왕천싱 선수의 3연승으로 중국이 반격을 했고 지금 한국의 최종 주자 최정 선수와 중국의 최종 주자 위징 선수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네, 한국의 김채영 선수의 4연승이 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한국의 이번 우승 참 쉬워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중국의 라이벌 선수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셰이민 선수, 어떻게 보면 김채영 선수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선수에게 패한 것은 조금 아쉬웠고 셰이민 선수가 중국의 루자 선수까지 꺾으면서 네. 일본이 좀 기세를 올렸던 상황에서 박지현 선수가 셰이민 선수의 연승을 막았죠. 네, 하지만 이 박지현 선수 중국의 왕천신 선수에게 패하면서 왕천신 선수의 연승이 이어졌습니다. 네, 앞선 7국까지가 1차전이었고요. 8국부터 이제 기간이 흐른 후에 2차전이 속개가 되었는데 박지현 선수의 기세가 한풀 꺾였고 왕천싱 선수의 3연승으로 중국이 좀 힘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 왕천신 선수를 후지서 리나 선수가 또 격파를 했어요. 네,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뛰었던 선수이고요. 후지사와 슈코라는 이 전설적인 프로의 손녀입니다. 후지사 리나 선수가 왕천싱 선수를 꺾으면서 일본이 다시 기세를 올리나 싶었지만 오유진 선수가 후지사 리나 선수를 꺾으면서 일본은 전원 탈락을 했고 오유진 선수가 어제 있었던 대결에서 중국의 1인자 위징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후반부는 꼬리를 무는 승부가 계속됐는데요. 네, 이곳을 늘고 네. 그럼 최정 선수가 원하던 대로 이 중앙 쪽은 세력을 쌓게 된 거네요. 네, 지금은 세력을 확실히 쌓았고 이 진행은 최정 선수가 불만이 없습니다. 저의 예측으로는 위징 선수가 그쪽에 한 점을 버리고 우상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세가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흙이 이곳을 젖혀간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붙여간다든지 했을 때 네. 여기 하나 찔러져 있는 이곳 백의 입장에서는 목에 가시가 걸린 기분일 겁니다. 그만큼 활용이 많이 가능하죠. 아, 붙였나요? 네, 일단 최정 선수의 목적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변 쪽에 이 모양을 키우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징 선수가 뒤쪽으로 늘어간다면 여기를 끊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끊음으로 해서 한 점을 잡으면 여기를 젖혔을 때 이제는 이 부분에 끊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네. 백이 젖히고 흙이 여기를 끊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죠. 항상 흙이 여기를 끊을 때 백은 따내야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 싸움 전개에 있어서 흙이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그럼 백이 이어서 받아야 되나요? 백이 만약 방금 전 상황에서 이쪽을 이어서 받으면 그때는 여기를 눌러 막았을 때 이 교환으로 인해서 다음에 흙이 여기를 단수치고 수를 내는 것이 남아서 백이 이렇게 받자니 너무 당했고 그렇다고 백이 뭐 선수를 뽑기 위해 이런 교환을 하자니 네. 이 교환 자체가 너무 악수라서 이 우아 쪽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끊는 수가 워낙 제격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느는 수는 다른 것을 모두 판단해 보고 나서 그 다음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 같아요. 네, 백이 변을 받아가기도 좀 껄끄러운 자리네요. 제가 볼 때는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의 대결에 있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 이 초반 진행을 최정 선수가 잘 짜나가고 있습니다. 늘었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인 거죠? 네, 지금은 뭐 너무 그 수밖에 안 보이는데요. 위징 선수가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지금 그곳을 끊을 때 위로 받는 것은 막는 것이 워낙 좋아서 한 점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젖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 교환 자체로 흙이 꽤 득을 보고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자세다. 이것이 유징 선수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끊으면 지금은 잡겠네요. 중앙이 상당히 두터워 보이는데요. 뭐 최정 선수가 이런 식으로 진행시켜서 불만일 건 또 없죠. 백도 들 수 있지만 흙도 뭐 이 모양 워낙 좋고 그 전에 흐름은 흙이 상당한 두터움을 쌓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무조건 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초반이 최정 선수가 원하던 대로 좀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시정 선수도 분명 이 선에 끊는 수를 일단은 보고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이 상변 쪽에서의 전투 행마 등을 아마 판단해 보고 있겠죠. 네. 네, 아무튼 우려했던 초반 진행에 있어서 최정 선수가 원하는 대로 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안심입니다. 네.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의 대구 초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응시배 준결승전 이제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대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주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준결승 3번기 1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박주환 구단의 선택 참 고민이 될 법했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방금 전에 박주환 구단의 좌상 쪽 모양에 침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흑 두 점에 대한 공격 그리고 그 침입으로 인해서 열버진 백돌 전체에 대한 방어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지금 이곳이죠. 이곳을 침입하고 붙이니까 여기로 올라선 장면입니다. 네, 이 수가 오전에 마지막 수였고 이제 1시간의 점심시간을 끝마치고 어떤 선택을 할지 직선 공격을 일단 갑니다. 분명 박주환 구단도 저수로 인해 저 흑돌을 잡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흑의 중앙을 좀 깨고 백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을 하는 수일까요? 일단 두 점의 압박을 통해서 좀 그 부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이죠. 그래도 저수를 뒀다 그래도 이 하면 쪽에 백돌은 계속 좀 압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 재미있는 것이 이 백돌이 연결이 되면 백의 입장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도 약간은 세 칸이 넓어 보이고 네. 이쪽의 사이도 넓어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그물망을 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세돌 구단이 바깥쪽으로 이 두 점을 반대로 흑은 이 두 점과 중앙 쪽이 만나면 좋은 거니까요. 과연 흑이 이렇게 연결이 될지 백이 이렇게 연결이 될지 그 공방입니다. 지금 바로 흑이 끊어가는 수는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쪽을 끊어가는 것은 그냥 단수 치고 마늘모를 두었을 때 지금 이렇게 살려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때 두 점을 잡으면 따내야 되고 여기를 밀고 네. 이 백돌을 살리면 다음에 여기를 젖혀 있는 것과 중앙을 눌러 막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이것은 흑이 곤란합니다. 일단 집으로 피해도 크고요. 당장 그곳을 끊는 것은 없고 이 부분을 뭔가 건드리면서 이 단점을 노린다면 백은 여차하면 여기를 두는 것이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이 돌이 오면 이제는 끊는 수는 자체로는 완벽하게 사라지죠. 네, 최정 선수는 끊어가네요. 네. 예측된 수였습니다만 최정 선수가 그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 조금 뜸을 들인 후 2선에 끊었습니다. 전형적인 좋은 응수 타진이죠. 백이 위로 이으면 아래쪽을 선택하고 아래쪽을 단수 쳐서 흑 한 점을 잡으면 그때는 흑이 위쪽을 선택하는 응수 타진의 표본입니다. 지금 박주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바둑 불과 대국이 시작한 지 3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슛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이 응시배에서 이 벌점 제도가 주는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반집으로도 승부가 많이 갈리는데 사실 두 집 공제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돌인 거죠. 네. 이번 대회 뭐 박정환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은 시드로 직행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선수 선발식이 있었거든요. 선발전에 참가했던 한국의 상위 랭커들이 이 응시 룰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4년마다 한 번 열리고 이런 제한 시간을 채택하고 있는 기전에 응시배밖에 없잖아요. 네, 좀 접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 응시배 독특한 제한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각자 3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대회처럼 3시간을 모두 사용했을 때 1분 초읽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면 그때 상대에게 벌점으로 2집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분이 더 흘러서 네. 이제 자신의 사용 시간이 3시간 20분이 되면 다시 2집을 내요. 그럼 3시간 20분을 사용하면 상대에게 4집을 준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덤이 6집 반인데 4집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핸디캡입니까? 개가 승부가 된다면 뭐 유리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역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세한 승부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제한 시간 3시간과 3시간 20분에는 그래도 벌점 2집으로 막아냈지만 그 이후에 다시 20분을 더 사용해서 3시간 40분이 되는 순간 그때는 시간패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원래 이렇게까지 시간이 더 촉박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 더 타이트해진 면이 있죠. 맞습니다. 지난 대회까지는 3시간이 되는 순간 벌점 2집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35분당 2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분당 2집으로 바뀌었고 원래는 벌점을 6집까지는 허용을 했는데 그것을 4집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또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35분을 3번간 쓸 수 있었던 거죠. 네. 올해 대회부터는 20분을 2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오늘 대결을 펼치는 선수들은 쓰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벌점을 내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응시배의 역사를 보면 이 벌점으로 인해서 승패가 뒤바뀐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미세한 반집 승부라면 2집이면 승패가 바뀌니까요. 네. 그리고 이 응시배의 개가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흔히 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세계대회에서의 개가하는 방식도 참 봐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스켓 관계자분들이 많으신데 네. 대만에서 주최하는 그러니까 응창기 선생이 만든 이 전만법이라는 독특한 개가법도 중국과는 또 다릅니다. 저도 참 헷갈리더라고요. 이 응시배 그 개가법이. 우선 이 응시 룰에서 이 바둑알 수부터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흑과 백이 180알씩 세팅이 무조건 되어 있어요. 돌을 떨어뜨리면 무조건 주워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돌통에 있는 돌로 자신의 집을 메우는 제도인데 뭐 그것까지는 중국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중국은 자신의 집 모양과 반상에 살아있는 돌의 합산이라면 이 응창기배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만법에서의 개가법은 그냥 그 자신의 집을 메우면 봐도 이제 승패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해봐야 정확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후반부로 갔을 때 네. 이런 식으로 개가한다고 이제 좀 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넓었고요. 그 네. 아래쪽도 좀 넓은 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위, 아래 어느 쪽을 찔러 들어가느냐 이제 그것이 고민이었을 텐데 일단 위쪽부터 찔러 들어갔습니다. 흑이 저곳의 자리는 원래부터 가고 싶었는데 지금 백이 여기를 둘 때 날짜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에 대해서 백이 응수를 하지 않으면 이 백에 미리 두었던 세 칸이 조금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의외로 이 선에 하나만 끊어두고 나서 네. 지금 좌변을 전개시켰습니다. 바로 젖힐 수도 있는 자리 아닌가요? 네, 지금 그쪽으로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결국 최정 선수는 지금과 같은 이곳 젖히는 수가 가능한 모양이 되더라도 어차피 포인트는 지금 하변 쪽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논외로 치는 것 같네요. 그냥 단순하게 이 끄는 수가 백이 이곳에 걸치거나 해서 백이 이쪽 부근에 여기를 걸친다든지 혹은 여기를 걸친다든지 한 점에 대한 압박을 가했을 때 네. 이곳에 끊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뭐 이런 곳에 갈 때 이제 넘는 것을 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것만 해도 이미 만족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좌변 쪽을 전개시킨 것은 이 102점에 대한 압박도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제 하변의 모양을 키우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실전도 지금 그쪽을 지켰고요. 네,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가네요. 최정 선수가 초반을 짜는 것을 보면 정말 겁나서 저렇게 못 짜겠다 싶은 식의 그 포석을 많이 짜거든요. 오늘 바둑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한 칸 띈 수도 저라면 저렇게 한 칸을 안 찔 것 같아요. 어떤 점 때문에요? 제가 흑이라면 저는 아마 이렇게 두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이 간격이 꽤 멀고 네. 또 이 우측도 완벽한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넓히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자신의 형태를 정돈하면서 흘러가는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역시 최정 선수는 다르네요. 위진 선수도 어느 부분부터인가는 타결을 해 가야겠죠. 지금은 무조건 침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템포 더 늦추다가는 네. 한 번 더 흑이 이제 하변 쪽으로 오는 순간 모양이 워낙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곳을 걸친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 수로 이 한 점을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제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곳을 준다면 최정 선수가 이런 식으로 하변의 모양을 키우면서 이때는 이 한 칸이 정말 너무나도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은 흑이 불만이 없습니다.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의 포석은 확실히 최정 선수가 좋습니다. 이번에 황용사 쌍등배에 국가대표 코치로서 같이 동행하고 있는 분이 최명훈 코치인데요. 최명훈 코치가 늘 이 여자 선수들에게 조언을 하면서 입에 네. 달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최정은 포석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포석에 대해서 좀 많은 주문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도 일단 다행입니다. 최정 선수가 일단 초반 포석 본인이 좀 원하던 대로 짜여진 것도 있고요. 네. 물론 포석은 뭐 좋다 나쁘다 이것이 수치상으로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약간은 좀 느낌, 감각 이런 것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최정 선수 분명히 지금까지의 진행을 아마 만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 눈에도 위징 선수가 우변 쪽에 저렇게 3선에서 2선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또 날일자로 달린 수는 네.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제 이세돌 구단이 착수를 했습니다. 네, 저도 그곳은 앞서도 예측이 가능했던 그 급소 자리였죠. 당장 끊어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끊는 것을 보면서 백이 지키는 자세가 별로 모양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초반 진행보다 이 두 선수가 지금 중요한 승부처 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형세는 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쪽의 승부처의 진행이 워낙 어렵기도 한데,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저의 느낌으로는 흑이 약간 편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투가 그러니까 서로 최선을 다했을 때는 왠지 백의 이 날일자 사이, 또 이쪽의 열분, 이쪽의 단점 이런 것이 있어서 흑돌이 뭔가 이 중앙 쪽으로 돌파하면서 네. 살아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모양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이 조금 더 엷은 형태들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은 이 엷음과 두텀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흑이 두텀으로 변할 수도 있고 흑이 엷음으로 될 수도 있고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어쨌든 이 공방에 있어서 네. 51대 49로라도 이세돌 구단이 좀 더 편한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미세한 차이기는 하네요. 여기서 흑이 끊어간다면 네. 아까 봤던 그림과 동일하게 되죠. 아까는 그냥 끊었을 때 백이 단수 치고 나가니까 여길 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백이 장면에서 끊으면 단수 치고 나가면 아까 형태와 동일하고 이것은 흑이 안 되는 진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쪽에 끊는 것을 노리면서 뭔가 이 날일자 사이 등을 찔러 들어갔을 때 그 공방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 형태는 참 모르겠네요. 두 선수도 뭐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 뿌연 안개 속에서 정답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네,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제한 시간도 잘 봐야 되고요. 네. 네, 위진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아래쪽으로 침입을 한다면 이런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 뭐 어깨 짚는 수 혹은 우측으로 침입하는 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침입의 기본 중에 하나죠. 침입의 기본은 어깨 짚는 것과 모자입니다. 이곳이 어깨라면 이곳이 모자인데 실전은 모자 씌우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이 흑돌이 없다면 그때는 흑도 이렇게 날일자를 두는 자세가 괜찮습니다. 없었다면요? 네, 없었다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것은 이 한 칸 뛴 자리가 좀 중복의 형태로서 네. 한 수의 완벽한 가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은 백이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귀 쪽으로 받아야 되나요, 흑이? 귀 쪽으로 받는 것도 조금 좁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받는다면 오히려 귀 쪽이 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중앙 쪽으로 덮어 씌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 자세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백이 한 칸을 뛰지 않고 날일자를 둔다든지 혹은 우하기로 파고 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생길 여지가 농후합니다.
또 하나는 날일자로 받고 벽에 붙일 때 흙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끼워서 반발을 한다면 좀 더 이 한 칸을 활용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이곳에서의 흙의 선택은 워낙 많아서요. 기본적으로는 역시 이 날일자와 중앙 쪽을 덮어 씌우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 같네요. 저라면 날일자인데 최정 선수라면 왠지 덮어 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씌우는 쪽에 한 표를. 아, 아니네요. 그냥 받았네요. 게다가 날일자나 덮어 씌우는 것도 아니 그냥 네. 우측으로 받았네요. 일단 최정 선수가 한번 참아두었습니다. 네. 우측으로 받았다는 것도 좌측에 있는 이제 흙이 한 칸 띈 것을 조금은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저 한 칸 띈 흙돌의 자세가 아직까지는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박은수는 어떻게 보면 냉정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날일자로 받는 것은 앞서 보았다시피 계속해서 붙이거나 뭔가 이렇게 활용하는 수단이 남게 되는데 지금 저렇게 차분하게 받음으로 해서 더 이상의 어떤 이 기대기 전법은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진 선수도 그냥 뭐 뛰어가거나 이런 정도로 두어갈 것인가요? 네,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은 이 한 칸 띄는 수입니다. 네. 이 수 위에 다른 선택을 한다면 뭐 중앙 쪽으로 날일자를 갈 수도 있고 두 칸을 뛸 수도 있고 몇 가지 선택은 있습니다. 네, 이제 응시배 준결승전과 황영사 쌍둥이 그 마지막 대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응시배에서는 지금 이세돌 구단의 장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몇 수가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최대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두 선수가 아무리 벌점 제도가 있는 응시배라고 해도 네. 시간을 최대한 투자하면서 이제 승부처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정 선수는 이 최정 선수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던 초반 포석 단계를 무난히 넘김으로 해서 일단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포석으로 잘 짜나가고 있습니다. 네, 황요사 쌍둥이 그 마지막 대결 위진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구 그리고 제8회 응시배 준결승전 박주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결정이 될지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